변화를 기회로 바꾸는 인생 철학. 어느 날 문득 나의 집안을 가득 채우던 공기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는 서글픈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소란스럽고 유쾌하게 채웠던 사랑하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어느덧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멀리 떠나갑니다. 매일 아침 나를 활기찬 세상으로 불러내던 치열하고 뜨거웠던 일터의 소음마저 조용히 잦아든 뒤에 불현듯 거실 가득 찾아오는 깊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창가로 뿌옇게 비치는 먼지 섞인 햇살 속에서 여러분은 문득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 가슴을 파고드는 상실감과 외로이 마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사회적 역할은 끝난 것일까? 이대로 쓸쓸하게 세상에서 잊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깊은 공허함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 인문학의 깊은 우물에서 정성껏 길어 올린 지혜를 통해 여러분께 전혀 다른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한 공허함과 갑작스럽게 눈앞에 들이닥친 변화의 거센 물결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멈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이라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강물이 더 넓고 깊은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거대한 물길을 바꾸는 장엄한 서곡일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에페소스의 어두운 밤거리를 홀로 고독하게 걷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페소스의 왕위를 당당히 계승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신분을 타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화려한 권력과 황금 왕관 대신 우주와 인간 진리의 깊은 탐구를 기쁘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왕관을 동생에게 아낌없이 양보하고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의 이름은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 시절 세상 사람들은 눈부신 세상의 눈을 피해 깊은 고독을 자처한 그를 향해서 어두운 자 혹은 수수께끼를 내는 자라고 불렀지요. 그는 늘 거센 변화를 두려워하며 지나간 과거에 고정된 것에만 매달리는 우리를 향해 시대를 초월한 거대하고 묵직한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 위대한 문장은 단순히 속절없이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는 얕은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저 강물에 다시 발을 밀어 넣었을 때 그곳을 도도하게 흐르는 깊은 물줄기는 이미 1초 전에 그 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물에 다시 발을 담그는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 또한 이미 이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깊은 깨달음의 선언입니다.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강가에 아슬아슬하게 매여있는 오래되고 낡은 나룻배 한 척을 말입니다. 단단히 묶였던 밧줄이 마침내 풀릴 때 삐걱거리며 울리는 나무의 서글픈 비명소리, 살을 차갑게 파고드는 강물의 서늘한 감촉,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으로 나의 작은 배를 밀어넣을 때의 그 막막한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을 내면으로 깊이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 낡은 나룻배가 안전한 선착장에 단단히 묶여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믿으며 깊이 안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의 깊은 시선에서 보면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는 배는 고여서 서서히 썩어가는 물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고귀한 쓸모를 잃고 낡아질 뿐인 존재이지요. 그가 외친 위대한 우주의 진리, 만물은 끊임없이 흐른다는 선언은 우리에게 이제 낡은 밧줄을 과감히 풀고 도도한 삶의 흐름에 온몸을 맡기라고 촉구합니다. 태양은 매일 새롭게 떠오른다는 그의 말처럼 어제의 찬란했던 당신이나 어제의 깊은 아픔이 오늘의 당신을 결코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변화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과정이 아닙니다. 매 순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성의 위대한 미학인 것입니다. 인생의 뒤안길, 후반기에 접어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수많은 감정의 대립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만 편히 쉬고 싶다는 안위의 갈망과 여전히 세상 속에서 무언가 되고 싶다는 뜨거운 욕구, 그리고 지나온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이 마치 줄다리기 하듯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결코 부정적이거나 불행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투는 만물의 아버지이자 왕이라 선언하며 거친 대립 속에서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조화가 태어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즐겨 마시던 혼합음료 키케온의 비유를 들어 이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향긋한 보리가루와 신선한 치즈, 그리고 붉은 와인을 한데 섞은 이 독특한 음료는 수저로 끊임없이 저어주지 않으면 각각의 성분들이 금세 분리되어 가라앉고 맙니다. 우리의 고귀한 인생도 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몸으로 겪고 있는 시련과 마음의 갈등이라는 격렬하게 저어주는 행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정체되고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헤라클레이토스는 단단한 활과 아름다운 악기 리라의 비유를 통하여 대립하는 것들의 위대한 일치를 역설했습니다. 활 시위가 서로 정반대 방향을 향해 팽팽하게 당겨져 긴장하고 있을 때 비로소 무거운 화살은 저 높은 관역을 향해 기운차게 피상할 수 있습니다. 악기 리라의 줄이 알맞은 긴장 상태를 단단히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이 세상 밖으로 널리 울려 퍼질 수 있지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가장 날카로운 인생 역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활의 이름은 생명이지만 그 일은 죽음이다. 고대 헬라어로 활을 뜻하는 단어 비오스는 놀랍게도 생명을 뜻하는 단어 비오스와 그 음과 발음이 완전히 같습니다. 즉 활이라는 존재가 가진 이름은 생명이지만 그것이 팽팽한 시위를 놓아 화살을 쏘아 올리는 순간은 무언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고찰은 우리가 겪는 인생 후반기의 고통이 사실은 새로운 생명을 멀리 쏘아 올리기 위한 팽팽한 시위의 당겨짐임을 의미합니다. 지독한 은퇴 후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마치 죽음과 같은 적막으로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새로운 인생 2막의 연주를 위해 내 삶의 악기를 정교하게 조율하는 가장 치열하고 숭고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에게 마른 영혼이 가장 현명하고 훌륭하다는 아주 놀라운 인생의 통찰을 전해줍니다. 그가 경계했던 젖은 영혼이란 과거에 대한 깊은 집착과 타인의 차가운 시선, 혹은 나태함에 푹 젖어 무거워진 영혼을 뜻합니다. 차가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자신의 발걸음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듯 축축하게 젖은 영혼은 삶의 우주적 중심인 로고스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게 됩니다. 조용히 가을의 나무들을 바라보십시오. 매서운 겨울을 안전하게 버텨내기 위해 나무는 한때 찬란했던 초록빛 잎사귀들을 스스로 과감하게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나약한 포기가 아닙니다. 차가운 동상을 막기 위해 수분을 차단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면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스스로 몸을 말리는 처절한 결단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찬란한 후반기에는 스스로 무거운 잎을 떨어뜨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왕년의 사회적 지위나 낡은 고정관념이라는 축축한 습기를 깨끗이 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면의 단단한 본질만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에페소스의 왕이라는 화려한 거칠애와 명예를 과감히 버리고 나는 오직 내 자신만을 탐구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할 시간입니다. 인간의 성품이 곧 그의 수호신이며 운명이라는 성격이 운명이다라는 그의 명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나긴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막 제1권에 해당하는 치열한 사회적 역할을 무사히 마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인생의 책은 결코 여기서 완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훨씬 더 깊은 삶의 통찰과 따스한 자기 성찰이 가득 담긴 제2권의 찬란한 첫 페이지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차가운 환경이나 나이라는 숫자가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내면에 고요히 깃든 우주의 질서, 로고스를 따르는 단단한 성품을 길러내십시오. 그 기품 있는 성품이 곧 여러분의 수호신이 되어 앞으로 남은 아름다운 여정을 편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결코 걸을 수 없는 이 우주의 가장 정직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도도한 흐름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에게 변화는 두려운 파도가 아니라 위대한 성장의 축복이 되어 다가옵니다. 이 법칙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듣기 전에도 들은 후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안타까운 외침은 이제 현명한 여러분에게는 결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끊임없이 흐른다는 사실이 지금의 모든 고통 또한 머지않아 흘러갈 것임을 뜻하며 내면에 거친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더 커다란 조화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중한 약속임을 이미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아늑한 강가에 서 있는 당신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처음 두려운 마음으로 발을 담갔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하고 차가운 물살은 이미 저 멀리 흘러갔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등을 부드럽게 스치는 물은 방금 하늘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그저 서글프게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고귀한 강물이 더 넓은 대양을 향해 웅장하게 확장되는 중입니다. 홀로 남겨진 조용한 거실의 정막은 가슴 아픈 상실의 눈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로고스가 들려주는 인생 후반전의 장엄한 선율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다시 그 맑은 강물에 발을 담그십시오. 비록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요동치는 흐름 속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 이막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영원한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몸을 말린 마른 나무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지혜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만의 두 번째 인생 책을 기쁘게 써내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외롭지 않은 항해는 이제 막 더 깊고 위대한 곳을 향해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